에이리언 커버넌트의 스포일러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클로버필드나 프로메테우스처럼 떡밥을 잔뜩 늘어놓는 영화를 썩 좋아하지 않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실질적인 주인공인 데이빗에 대해 잠시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온 인조인간은 데이빗인 걸로 전제하겠습니다. 월터 또는 월터와 데이빗의 합성체로 볼 여지도 있으나 확인이 불가하니 여기서는 데이빗으로 확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에이리언 커버넌트는 도입부와 결말부에서 공이 바그너의 오페라인 니벨룽의 반지 중 신들의 바랄라 입성이 연주됩니다. 가이드 리뷰에서 괜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복잡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덧붙여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 그게 무슨 곡인지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제목을 보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죠. 바로 데이빗은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전 도입부를 보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을 창조한 웨이랜드를 위한 찬가로 여겼었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장면의 소품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둘이 있던 방에는 인간의 뛰어난 창의력을 담은 사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데이빗이 앉아있던 의자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카를로 부가티의 작품입니다. 옆에 있던 탁자 역시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하는 에일린 그레이의 작품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예술가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도 있었죠. 나중에 데이빗이 연주하던 피아노는 그 유명한 스타인웨이입니다. 그런 작품들 사이에 데이빗이 놓였으니 당연히 웨이랜드의 업적을 기리는 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데이빗을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면 웨이랜드를 신에 비유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결말부에 다다르자 도입부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습니다. 도입부에서 데이빗이 그런 말을 했었죠. 인간의 창조주를 찾게 되더라도 웨이랜드는 결국 죽겠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인즉슨 인간과 달리 자신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달라고 하는 웨이랜드의 명령에 한번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빗의 그런 언행들은 결국 자신이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인지한 것에서 비롯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로 방에 있던 사물 중 나머지 하나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린 예수의 탄생입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어쩌면 데이빗은 자신을 예수와 같은 존재, 즉 하등한 인간 사이에 내려온 신으로 포장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제로 데이빗이 엔지니어들을 벌할 때는 마치 신과도 같은 자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후에 대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심판했던 신을 떠올리게 하죠. 여담이지만 에이리언 커버넌트의 우주선은 바로 그 노아의 방주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 커플로 구성됐던 데다가 2,000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새로운 행성을 찾아 떠났다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외에도 성경에서 따온 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빗과 월터의 관계는 카인과 아벨을 연상시킵니다. 비록 인조인간이지만 형제로 볼 수 있고 카인이 그랬던 것처럼 데이빗도 자신의 손으로 누군가를 직접 죽인 건 월터가 처음입니다. 데이빗이라는 이름의 유래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데이빗이 다비드상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지었다는 건 기억하실 겁니다. 다비드는 골리앗을 죽인 걸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죠. 그렇다면 데이빗이라는 이름은 그가 자신에게 있어서의 골리앗, 즉 인간이나 엔지니어를 없애려고 한다는 걸 암시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는 다비드상이 피렌체의 독립을 상징하며 미켈란젤로는 유독 싸움을 시작하려는 순간의 다윗을 묘사했다는 것도 재밌습니다. 또는 완벽한 작품이라는 칭송을 얻은 만큼 자신을 그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겠죠. 데이빗이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건 결말부에서 명확해집니다. 그 장면에서 연주되는 신들의 바랄라 입성은 도입부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도입부에서 웨이랜드는 피아노 연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결말부에서의 데이빗은 그의 발언을 중의적으로 완성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악기가 더해진 연주가 울려 퍼지는 동시에 원대한 업적을 완성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자신만의 바랄라로 들어서죠. 하지만 데이빗의 운명은 끝내 파국으로 마무리될 것처럼 보입니다. 에이리언 시리즈에서 그의 존재가 전무했다는 것에서도 그렇지만 커버넌트에는 그의 운명을 암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벨룽의 반지입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을 기꺼이 부정하고서라도 반지를 차지하려는 욕망에 심취했던 자들은 모두 사라지지만
오직 사랑만이 남아 새로운 세상을 일군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커버넌트에서는 데이빗이 바로 그 욕망에 잠식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사랑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죽였다는 것에서 리벨룽의 반지가 품고 있는 바와 겹쳐집니다. 두 번째는 데이빗이 인용했던 시인 오지멘디아스입니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인 퍼시 셸리가 쓴 아주 유명한 시죠. 오지멘디아스의 주인공은 강대한 부와 권력을 지녔던 람세스 2세입니다. 퍼시 셸리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한낱 폐허에 지나지 않는 그의 업적을 보면서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위세조차 세월 앞에서는 무상하다고 씁쓸하게 노래했습니다. 데이빗도 기고만장하게 오지멘디아스를 읊었지만 결국 모두 수퍼로 돌아가고 말지 않을까요?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드인 브레이킹 배드도 오지멘디아스라는 제목을 절묘하게 인용했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이 바로 오지멘디아스였죠. 진짜 완벽한 예고였습니다. 커버넌트에서는 이 시와 관련해 아주 흥미로운 장치도 있습니다. 데이빗은 오지멘디아스의 작가가 바이런이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데이빗에게는 자의식이 있을지언정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일종입니다. 모든 지식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그가 과연 착각이란 걸 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계산기에 1 더하기 1을 넣었는데 2가 아닌 3을 답으로 도출한 것과 같은 셈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건 데이빗이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을 놀랍도록 닮아가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더군다나 바이런과 셸리가 절친이면서도 반대되는 성향의 인물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가관입니다. 그렇게 명백한 정보를 왜곡하여 스스로를 기만하고 타인을 농락하면서까지 자신의 행위를 찬양하는 것은 어딘지 익숙한 기시감을 일으키죠. 즉, 인간으로 비유하면 삐뚤어진 감정이 이성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데이빗은 결국 인간의 영화 속 현신과도 같은 캐릭터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에 나오는 대홍수를 연상시키면서 감히 신의 행세를 하며 엔지니어를 말살했던 데이빗은 창조를 위해 파괴를 일삼거나 창조로부터 파괴를 서슴지 않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Sometimes to create, one must first destroy.